박중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중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추진한다라는 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 정부가 입장을 일단은 당 쪽에서 정부에 제안을 하겠다는 거고요. 예, 예. 이제 이 제안을 기재부가 그동안 상당히 반대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70%까지 올리는데도 기재부와 청와대 일부 인사가 반대를 해서 되게 힘들었다. 예.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일단은 당 입장에서는 이 100%로 올리자, 전체 국민에게 다 주자 이런 입장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제기한 거죠. 이것은 이 기재부를 비롯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부처를 생각을 해서 미리 여론을 환기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논의를 할 때 민주당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낙연 코로나19 대책위원장도 뭐 그 논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때 안 된 게 이번에는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은 그때도 좀 논란이 됐던 게 이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에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것들도 기재부에서 좀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예, 예.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에 엮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통합당이 만들어줬어요.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우리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기재부가 더 이상 얘기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도 이 전 국민 또는 90%까지는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원래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현재 조성이 된 거죠. 그렇군요. 방금 미래통합당 말씀을 하셨는데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50만 원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총액이 더 많은 액수예요. 예, 그렇죠. 이제 민주당은 한 가구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이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1인당 50만 원 하면 200만 원이니까 예. 훨씬 더 많은 규모인데 황교안 대표나 이 통합당에서는 기존에 이 정부가 발표를 했을 때는 이 현금 살포다. 예.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난을 했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죠. 그러게요. 참 쉽게도 바뀐다 이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빠른 태세 전환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재원은 어떻게 지금 마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결국에 이렇게 더 확대를 하게 되면 한 4조 원 정도가 더 든다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세출 구조 조정하고 이제 일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한국당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면서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없이 재원을 마련하자. 그러니까 세출 구조 조정을 더 많이 하자. 소위 지금 513조 원의 올해 예산 중에서 100조 원을 줄여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100조 원 뭐 전환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뭐 100조 원이 그렇게 장부상으로 쉽게 나오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긴 한데 뭔가 그렇죠. 정부를 좀 군기잡기, 다잡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지금 지른 것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100조 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자문자답한 참고 자료를 냈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100조 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은 이런 거예요. 정부가 지금 뭐 SOC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뭐 세출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니 여야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어 보자. 뭐 이게 전부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얼마나 부족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100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산을 밀어붙일 수 있다. 예. 뭐 이런 정도의 지금 레토릭을 던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논란을 일으킬 만한 부분들을 좀 제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계약 역시 지난 4월 6일 날 계약을 검토했다가 온라인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고3만 하고 그 이후는 지금 총선 이후로 미뤄진 거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중3, 고3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여러 가지 오늘도 보면 그 부총리가 사회부총리가 시험을 하다가 또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중3, 고3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고 또 가족에서 보면은 이 중3이 2명 있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1명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고1, 고2가 들어오고 초등학생까지 한꺼번에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여당 또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 이제 계약 시즌을 좀 늦췄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1, 2, 중1, 2, 초4, 5, 6은 16일 총선 다음 날 지금 계약하는 걸로 지금 결정돼 있는 거네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정치권에 총선은 이제 9일밖에 안 남겨둬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데 조국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조국 사태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이 조국 프레임은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 있는 그 아이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그렇고요. 오늘 이 종로구 토론을 했던 황교안 대표도 이 조국 프레임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총선을 승리하면 조국을 살릴 수 있다.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총선에 이기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민주당과 조국을 연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윤석열을 뭐 이를테면은 지금 윤석열을 쳐서 지금 여권에 수사 못하게 하려는 거냐, 이게 조국 사태의 연장선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역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프레임들이 좀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거죠. 그렇군요. 민주당은 최대한 무시 전략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예. 이 열린민주당에서 그걸 참을 수 없으니까 반박을 한 건데요. 이런 반박들이 오히려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조국 대 윤석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서로 간의 그 논란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들은 명확히 있지만 예. 과거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불공정이라든가 청년 세대에 대한 불편한 심정, 이런 것들이 다시 환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전략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은 이 무시 전략인데요. 예. 이러한 그 이야기들에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그런 이제 전략을 세우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후보자로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받고, 또 이 사태, 이것보다 더 심각했던 과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걸로 이제 화제를 전환시키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종로구 이제 TV 방송 토론회 그 지역 녹화했죠. 케이블에 녹화를 했는데 낮에서 저녁에 이제 방영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당신 태도 바꾼 거 아니냐, 조국 관련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 정권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 후보가 분위기를 좀 바꾸려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거론되는 것, 조국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선거판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 의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조국 문제, 조국 장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우리 뭐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선거는 중도층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이 중도층한테는 상당히 취약할 수 있고 또 민주당에 상당한 지지 성향이 있었던 또 20, 30대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언급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부분을 이 부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 한국당이 계속 지금 통합당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예. 이거에 대응을 하게 되면 손바닥을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또 양쪽을 대비시켜가면서 뭐 기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긴급 재난지원금도 이게 누가 받니 안 받니 이런 논란이 오히려 그 여당의 대응이나 정부 대응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예. 이 조국도 붉어지면 붉어질수록 지금 여당한테는 불리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민주당은 뭐 좀 판세에 대한 해석은 여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앞서간다라는 측면에서 관리를 좀 세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좀 보여지는데 긴급 재난 지원금을 빨리 주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주장을 하는 데는 정의당과 통합당이에요. 아, 정의당과 통합당이요? 예, 통합당이 오늘도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전체 전 국민에게 주자 예. 하면서 4월에 지급하자. 4월에.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긴급 경제 재정 명령권을 발동하라고 대통령한테 요구를 한 거죠. 그건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헌법 76조에 예. 제가 지금 헌법을 보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 또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예.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예.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 국회의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여유가 없을 때. 예.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국회를 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게 하는 그 긴급 재정 명령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명령이 법률상의 위력을 갖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먼저 재정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회 승인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산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이 쓰기 위해서는 국회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일단은 쓰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는다. 그런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급하지 않다라는 입장은 왜 그런 건가요? 민주당이 오히려 빨리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사실 첫 번째는 예.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예. 근데 이게 정말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할 만한 그런 사안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 이게 모든 당이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 정부가 오늘이라도 추경을 올려서 오늘 밤에라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아, 그럼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와야 되잖아요. 지금 선거운동 하던 국회의원들이. 근데 하루는 올 수 있는 거죠. 아. 그거 정말로 의지만 있다면. 예, 예. 근데 이게 제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출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게 대통령이 먼저 명령권을 발동했는데 나중에 딴지를 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 금액을 얘기한 게 아니다. 예. 라거나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승인이 안 되고 부결되면은 정지가 되거든요. 그 명령이. 그럼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통합당 대표와 또는 정의당 대표와 이 소위 주요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먼저 합의를 봐줘야 되는 거죠. 합의를 봐서 이 정도 규모의 이런 거를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사용해서 한다라면 우리는 나중에 추후에 국회 통과를 보장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군요. 그러니까. 예, 최소한 이 헌법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개런티를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특히 통합당에서 나중에 발목을 잡아버리면 이 모든 책임이 대통령한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하기 예. 위해서는 통합당이 좀 그 확실한 자기 입장을 내놓고 이해찬 대표와 좀 만나서 담판을 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연일 막말 논란의 발언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상당히 의외로 이 주요한 모임에서 나왔어요. 예. 그냥 개인 그 관악갑의 후보인 김대호 그 사회 디자인 연구소 소장인데요. 예. 통합당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서울 지역 선거 대책 회의에서 공식 회의에서 예. 또 김종인 총괄위원장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냐면 3040의 문제 의식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구조 원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 30대 중반이나 40대는 논리가 없다. 막연한 정서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 이런 발언인데요. 이건 굉장히 용감한 발언이 상당히 높죠. 굉장히 용감한 발언이네요. 정말 선거 때 이 정도는 노임 예전에 정동영 노임 폄훼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톤이 굉장히 유했거든요. 집에서 쉬셔도 된다 정도였는데 이거는 예. 그냥 대놓고 저격을 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됐고 또 끝나서도 본인의 SNS에 같은 논리로 또다시 이야기를 써놨어요. 예,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전혀 이것이 자신이 한 그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후보 사퇴할 것까지 그 당에서는 뭐 요청을 했다고, 근데 본인이 거부했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예.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런 논란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예. 김종인 대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이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당내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에서는 뭐 이 후보 사퇴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제명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니 제명까지요? 예.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그렇군요. 상황에서. 자, 미래통합당 지금 막 맹추격전을 벌이고 막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 판에 연일 뭐 발언들 가지고 논란, 그건 뭐 대표부터 그렇게 발언에 논란을 일으키고 N번방은 호기심 차원에서 들어간 사람은 달리해야 된다, 처벌을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예, 저는 뭐 유권자들한테는 좀 쉽게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발언하는 그런 취지의 사람들의 솔직한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니까요. 예. 황교안 대표도 사실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 N번방 호기심 발언이 예. 나왔죠. 그리고 뭐 인천 연수갑 정승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 총구석이다 이런 발언들도 이제 이 본인이 전혀 예상치 않게 본인의 입에서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예. 뭐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발언들이라 뭐 정무 감각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표현도 뭐 지적도 나올 수 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실제의 철학 또 입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 지역에서 지금 선거운동하는 후보들은 지금 성토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냐, 힘 빠진다, 뭐 지상욱 후보도 그렇죠. 오늘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김대호 후보가 말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인데요. 그렇군요. 예, 지상욱 후보는 이런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뛰더라도 당 지도부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마디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간다. 예. 이제 열심히 득표 활동을 하더라도 이 한마디에 그냥 표심이 날아간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예. 나경원 서울시당 위원장 권한대행 이런 분들 중심으로 파이팅하자. 이런 얘기는 결국은 황교안 대표는 좀 말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정제된 메시지만 나가고 나머지들은 가급적이면 발언을 하지 말아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예,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어제도 대전권역 선대위 회의에서도 이 대전 중구에 있는 이은권 후보가 이 유권자에게 들은 말인데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해달라. 또 중앙당 차원에서 제발 헛발질하지 않도록 건의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요. 예, 역시 그 후보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지도부에서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표를 까먹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안타까웠던 거죠. 그렇군요. 40대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집단인데 예. 자, 물론 40대가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 남은 지지마저도 깎아먹으려는 건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애를 해도 모자를 편해. 예. 김대호 후보 이야기는 본인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50대, 60대, 70대는 환호를 하는데 예. 30, 40대는 냉랭하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그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여러 번 부산에서 낙선한 다음에 농부는 밭에 탓하지 않는다라는 이 발언을 좀 상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지수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